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26년도 2학기에 문을 여는 AI UX RDD 전공을 소개하여 해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는 와, 오늘 진행을 맡은 유을직 교수입니다. 네, 우리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주환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저는 인지심리학과 데이터 기반 방법론으로 인간과 AI 공존하는 HCL 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여기 AI가 자동으로 써주는데. 네, 네, 이주환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현이고요. 저는 서비스 디자인과 디자인 띵킹을 중심으로 사용자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가치를 설계해 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 상태입니다. 네. 네, 저는 유은식 교수입니다. 요즘에 주로 AI를 활용한 UX, UI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공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AI 시대에 좀 UX는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환경적 변화도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AI 시대 UX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좀 UX 디자인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교수님들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주환 교수님 한 네, 말씀. 네. 네, 사실 그 AI 시대가 되면서 UX 디자인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방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 애매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전 산업이라든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AI 시대에 맞아서 어떤 변화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실감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아주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UX 디자인 분야도 AI 시대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당연한 질문일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AI 시대와 UX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어, UX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AI가 만들어주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더 UX의 본질을 충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말하면 UX 디자인의 최종적인 어떤 그,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작업이 AI를 통해서 대체된다는 것 때문에 갖는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UX 디자인을,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 전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과정, 준비부터, 고객의 반응을 살피는 그 전체 과정 속에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방금 이주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 과정에 이제 UX 디자인이 좀 더 폭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엔드 투 엔드라 그러죠. 예전에는 리서치하는 분야, 뭐 기획하는 분야, 뭐 이렇게 다른 분야가 앞단에 있고, 뒤에서는 개발하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서 연결을 하는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AI가 대체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창출을 해내서 그걸 비즈니스 단하고 연결하는 것도 UX 디자이너가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개발하는 것도 뭐 노코드, MVP를 만들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실 개발단도 UX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퍼블리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UX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 확장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AI 시대가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시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해오던 일을 훨씬 더 폭넓게 확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고 그렇게 그 작게 확인해 본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AI의 핵심이 뭐 여전히 AI가 아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잘하는 것들은 잘 정의된 작업들이잖아요. 명확하고 잘 정의된 작업들을 훨씬 더 잘하고 애매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일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해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제 그 인간 사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적절한 지점에서 내가 어느 부분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AI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기의 그 장점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내 일에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작업이 사실은 이 변화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생들도 그렇고 20대 친구들 특별히 좀 AI 시대에 이 UX 디자인이 없어질 수 있는 거 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어떤 뭐 전문가분들도 있고 그러다 음, 보니까 정말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바이브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제작이 좀 음, 손쉬워지고 UX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일부 대신 수행해 주게 되는 부분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 교수님들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뭐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이제 해봤던 것 같고요. 그 사실 이게 이제 제 화두가 이제 됐던 거는 올해 초에 그 음, 디자인 MD라고 하는 그 음, 파일 형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음, 기존엔 저희가 피그마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했는데 디자인 MD에서 이 음, 디자인에 대한 뭐 철학이랑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 UI나 음, 인터랙션이랑 뭐 컬러까지 해가지고 다 정의를 해주면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대신 이제 음, 개발을 해주는 방식들에 대한 음,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음, 심지어 어떤 좀 디자인의 이해도가 좀 낮은 이렇게 대표님은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서는 이제 음. 그 이렇게 디자인하는 친구를 이렇게 잘랐다는 아, 얘기가 대체한다는 거네요. SNS에 네, SNS에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어, 친구가 이제 자기의 그 회부 같은 거 올려서 뉴스에까지 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 그런 걸 보면 아마 사람들이 아 UX가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거는 아, 요즘에 좀 UX 디자인이 옛날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섬세한 UX를 위해서 아주 유저 리서치를 진짜 정성적인 리서치 같은 것들을 진짜 정성을 담아서 음, 조사하고 데이터 하나하나를 막 깊이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이 UX에 대한 그 컨셉도 세우고 UI 디자인까지 그 과정을 연계했었는데 너무 쉽게 이제 만들어주는데 되게 이제 이 그냥 되게 일반적이고 어떤 UX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결과물이나 인터페이스들이 오히려 많이 양상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되면서 사실은 UX에 대한 본질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음, 특별히 이제 저기 그 우리 지난주에도 바둑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저기 이제 바둑이 7년 동안은 잠깐 이제 되게 아 우리 알파고한테 진 이후에 이 바둑이라고 자체가 이제 별로 인간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7년 동안은 막 바둑 학과도 없어지고 뭐 되게 어려움들을 좀 겪으셨는데 오히려 이제 10년째가 돼서 7년 넘어서부터는 바둑이 오히려 사람들이 AI를 잘 쓰게 되면서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두지 못했던 그런 기보드를 두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바둑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신진서 구단이 이제 인공지능이랑 네. 3점 젖바둑이지만 네, 어쨌든 거기서 이겼죠. 네. 이기는 걸 보면서 아, 오히려 우리가 이런 AI를 이제 조금 지금은 초기고 좀 제대로 이제 쓰고 활용해서 진짜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수준보다 더 나은 UX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도전에 있다.
그래서 이제 AI의 지능이 높아지고 있는데 얘네를 통해서 더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이제 설계해야 되는 우리가 도전을 좀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음, UX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보다 고품질의 UX를 추구해야 음, 되는 좀 도전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어, 사실 그 AI 시대의 UX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어떤 수준에서 UX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까지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은 뒤에서부터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그 앞단의 일보다는 뒤에서부터 어떤 일들을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의 이제 그 실무적인 일들이 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말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AI 시대의 UX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작업을 하고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이 존재하지만 개념 자체는 결국은 사용자가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하는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한 UX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 문제 자체를 어, 발굴하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구체화시키고, 그것들을 고객이 다시 만나게 하는 작업, 전체 과정을 AI가 다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AI가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하면, 그런 AI들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UX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UX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고,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UX에 관련된 작업들이 조금씩 AI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고, 그 지점을 잘 정의하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지금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UX가 없어지면 안 되죠.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네. 살아 숨쉬는 한 밥 그쵸. 먹고 네. 자고 이럴 수 있는 그쵸. 상황에서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말이 만들어진 저는 궁극적인 계기가 요즘에는 서비스가 워낙이나 빠르게 린하게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쵸. 보니까 서비스 기획자들이 그냥 노코드를 뚱땅해서 만들어버리는 게 또 UX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아까 유은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되게 수준 높은 UX 결과물들이 음, 나오게 되고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UX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UX 관련된 AI 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냥 앞단에서 다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리난 프로세스 차원에서 그냥 뚱땅뚱땅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UX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음, 왜냐면 결국에는 리텐션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한테 어떤 밸류를 주는 거는 결국에는 UX적인 측면에서 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그게 사용자에게 어떤 감성적이거나 가치적인 무언가를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의 서비스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나중에 남는 거는 UX를 실제로 고민하고 UX를 리서치하고 UX를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그 디자이너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누구든지 다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사실 누구든지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일부 극소수란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시대의 UX는 없어지지 않지만 진짜 잘하는 UX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개념에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AI가 아주 고도화되면 웬만한 것들은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사람이 한 건지 아니면 AI가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해지거나 정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려면 뭐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파이널라이즈 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했는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처음 출발을 할 때 관여했던 사람들, 기획하고 디자이너들이 가졌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파이널라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중요한 질문을 갖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이제 그 UX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필요하겠죠. 강력한 AI의 도움으로 그런 일들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저비용에 고퀄리티를 할 수 있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가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지만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나 혹은 그 의도를 표현하는 프롬프트 방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AI는 다르지 않다고요. 같은 AI를 쓰는데도 다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했죠. 결국은 우리가 UX를 하는데 대체할 만한 AI 도구들을 많이 쓰겠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기 그 미리 캔버스나 저기 뭐 망고 디자인, 뭐 캔바 네. 이런 데 보면은 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디자이너 뭐 이런 음.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쉽게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적당한 퀄리티의 결과들을 많이 그렇죠. 만들어 주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UX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훨씬 이제 그런 일반적인 AI나 도구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이런 진짜 전문성을 갖춘 네, 음, 그런 UX 디자이너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